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김남국 변호사, 잘 아시죠? 서울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조국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 공천을 했습니다. 안산 단원을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은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강서갑을 추가 공모를 할 때 공천 신청을 했었죠. 그때 이제 친문 핵심 네티즌들의 지원을 받고서 사실은 거기에 가서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 논의를 할 때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금태섭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입니다. 참 민주당의 검사 출신 현역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정도로 금태섭 의원의 민주당에서의 가치가 꽤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금태섭 의원한테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도 결국은 기권했습니다. 당 지도부로부터 공수처법에 찬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지만 본인의 소신대로라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본인의 소신과 당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문제가, 조국 프레임이 다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불거지니까 당에서 결국은 추가 공모를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남국 변호사는 보류, 그러니까 딴 데로 일단 빼고,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를 빼고 추가 공모한 강선우 전 부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 경선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거는 뭐 글쎄요, 뭐 이변이 없는 한 금태섭 의원이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래서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과연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서울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돼 있죠. 김남국 변호사는 37살입니다. 37살에 아주 젊은이를 대변하는 뭐 그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김남국 변호사가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조국 수호자, 그러니까 서초동 시위에 나가서 조국 수호를 외쳤고요. 그 다음에 종편 뭐 이런 곳에 몇 군데 나가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호를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앞장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멤버를 했습니다. 조국백서라는 건 뭡니까? 물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조국 우인전 되는 거 아니냐,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글쎄 제가 보기에도 조국 우인전 쓰는 겁니다. 본인이 뭐 여러 서초동 시위에 가서도 얘기했고 방송에서도 저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나오면은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그 수많은 곳의 압수수색, 그 다음에 긴 수사기간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하고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달랐지만 수많은 곳의 압수수색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많다는 것이고요. 긴 수사기간, 이것은 범죄 혐의도 많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리고 바로 법무부에서 얼마나 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그 미명 아래 얼마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었습니까? 거기다가 수사를 방해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수사기간이 길어진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말로 단세포적인 분석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하튼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37살이라는 나이고 이번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조국 전 장관 옹호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변호사를 어디에 공천을 하면 거기서 곧바로 조국 수호 프레임,
조국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당에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강서갑에서 빼고 나서는 금천구의 전략공천설이 나돌았습니다. 그건 뭐 거의 확정된 듯이 나돌았는데 금천구도 결국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천구라는 곳은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모키 전 의원, 이모키 의원이 거기서 전 의원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출신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아니 강서갑에서 안 되면 금천구에 와서 뭐 금천구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는 곳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금천구에 또 안착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에서 금천구에 공천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람들의 반발도 있지만 금천구도 서울입니다. 서울의 사실은 최남단 지역이 금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에 공천을 했을 때는 거기서도 또한 뭔가 조국 프레임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도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또다시 서울 동대문을 공천설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이제 거기에 공천을 하면 이제 강북 지역인데다가 동대문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병두 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 됐죠. 동대문을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미 민병두 의원 컷오프를 민주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을에 전략 공천할까 이것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 또한 동대문을의 경우에도 거기도 서울 아닙니까? 거기다 동대문을이 민병두 의원이 거기서 상당한 정도로 이 텃밭처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동대문을에 출마하라는 당의 요구를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컷오프 됐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무소속 출마한다고 뭐 대구 그다음에 뭐 본인의 고향인 밀양창녕 뭐 이런 곳에 아니면 또 본인이 밀양창녕에서 당과 협상 끝에 뭐 양산을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양산을로도 옮기고 뭐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놓고 지금 어느 곳을 출마할까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무소속입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동대문을에서 맞붙자 이런 것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민병두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이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조차 좀 꺼려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은 지난번 미투 사건이 있었죠. 그 미투 사건 때 미투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노래방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이죠. 근데 불거지자마자 본인이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그 미투를 100%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씌웠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억울하다 뭐 아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선거 때 되면 다시 그 미투 의혹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그 부담 때문에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한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 하자마자 또다시 그 자리에 김남국 변호사 전략공천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는 결국 동대문을에서도 공천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서울은 아무래도 경기도보다는 민감하죠.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를 버리는 카드로 쓸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그런데 또 버리는 카드로 쓰기에는 서울 강서갑 그 공천 과정에서 그 추가 공모 과정에서 불거졌듯이 바로 친문 핵심 네티즌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거의 결사옹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국 수호의 선봉대이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가 어찌 보면 그 젊은 나이에 바로 이런 조국 프레임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 선봉대로 섬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아마 본인이 서울에서 공천 받는다 이러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그 친문 네티즌들의 결정적인 지지를 끌어낸 것 거기까지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담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공천해 주기에는 조국 프레임 작동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 단원, 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빼고 서울보다 덜 민감한 지역 아무래도 경기도가 덜 민감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뺀 것 아닌가 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빼서 경기도로 보냈다. 아주 버릴 수 있는 카드이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친문 네티즌들의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죠. 이 권리당원들의 압박이 너무 세서 적당한 선으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의원하고 경합을 할 텐데 그 지역에 최근 한 5차례 정도 대충
선거 결과를 제가 보겠습니다. 16대 2000년이죠. 2000년에 한나라당의 송정섭 후보하고 이때는 민주당의 천정배, 여기가 원래 천정배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때 천정배 의원이 49.5, 송정섭 후보가 35.5 해서 14%포인트 차이로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계열이 상당히 우세한 좋은 텃밭이었다. 17대, 이때는 좀 예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탄핵 역풍이 불던 때거든요. 이때는 한나라당의 김형기 후보, 새천년 민주당의 김진관 후보, 열린우리당의 제종길 후보, 이 제종길 후보가 108번내라고 하는 탄핵 역풍으로 얼떨결에 당선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 108번내 중에 한 명인데 이 제종길 후보가 44.8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김형기 후보는 34.3%.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지역의 한나라당 계열의 표는 34, 5, 6 요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때 제종길 후보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고 이때 바로 박순자 후보가 18대 때, 17대 때 비례대표였었고요. 18대 때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박순자 후보가 52.2%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제종길 후보를 한 6% 정도, 6%포인트 정도 앞서서 당선이 됩니다. 18대 때. 그리고 나서 19대 때는 박순자 후보가 다시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좌현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부좌현 후보가 48.9. 그런데 박순자 후보가 48.0. 그래서 정말 0.9%포인트 차이로 박순자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19대 때. 이런 거 보면 박순자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굉장한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표 차이가 500표도 안 됩니다. 그런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20대 지난 4년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박순자 후보가 다시 나왔습니다. 박순자 후보가 38.1,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의 손창환 후보가 25.3. 근데 이때 바로 19대 때 당선됐던 부좌현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가서 이 사람이 33.2.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민주통합당이 나눠 갖는 바람에 38.1%를 얻은 박순자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런 곳이다. 근데 박순자 후보 잘 아시죠? 국토교통위원장직을 2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1년 하겠다. 원래 이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인데 후반기 2년 중에서 1년만 하겠다고 홍문표 의원하고 약속을 해놓고 1년을 마치고 나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끝나자마자 그걸 극복하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아마도 박순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산 단원 의뢰설의 경쟁력, 이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박순자 후보를 공천 탈락시키지 못한 건 아닌가.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박순자 후보가 거기서 18대, 19대에는 낙선했습니다만은 아주 석패를 했죠.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새 후보가 3파전에서 그래도 당선이 됐다 하는 것을 본다면 박순자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보면 여기서도 상당한 정도로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원을에 뭐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뭐 학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오로지 그 지역의 다수라는 아마 호남표, 이제 호남표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김남국 변호사 자체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해서 안산 단원에 지금 안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순자 후보는 그러면 조국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박순자 후보가 조국 사태 때 했던 역할 이런 걸 찾아봤더니 그 역할은 뭐 각종 시위에 돌아다닌 거 외에는 별 역할은 없더군요. 그래서 박순자 후보가 만약 김남국 변호사와 조국 프레임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의 실적,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 경우는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반대했다든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박순자 의원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인이 이제 조국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전에는 김남국 변호사와 조국 사태, 아마
김남국 변호사를 안산 단원을에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회 의도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자 의원과는 명확하게 각이 안 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는 박순자 의원의 역량에 달려있다. 조국 프레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문제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는 워낙 박순자 의원의 그 지역구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변호사가 돌풍을 일으키지 않는 한 여기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남국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밀리고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 안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